여러분은 퍼스피치 시즌2 20회 함께하고 계십니다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오늘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닐 허닝턴 단장과의 이 전화 통화 내용인데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세한 내용은 저의 그 칼럼을 확인해 보시면은 월요일 날 올릴 예정인데 다 공개하겠습니다. 근데 이건 오디오 방송이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서머리라고 해야 되나, 하이라이트 부분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. 약 한 30분 정도 통화를 했고요. 상당히 친절하게 그리고 솔직한, 담백한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.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들 오늘 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일단 여러분들도 지금 그동안 지난 한 일주일 동안 많은 기사를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, 제가 궁금했던 게 어느 시점에서 언제부터 강정호 선수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되었느냐라는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궁금했습니다. 네,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지 않으셨나요? 물론 2014년 시즌, 작년 시즌은 꾸준히 봤겠죠. 네, 언제부터 강정호 선수를 알게 된, 이 강정호라는 사람을, 이 친구를 알게 되었는지, 언제 첫 보고가 있었는지를 물어보니까는 닐 허닝턴 단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내가 강정호를 알게 된 것은 2010년 시즌부터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2010년 시즌 시작하기 전부터 강정호를 지켜봤다는 겁니다. 여러분, 대단하죠? 2010년, 2011, 2012, 2013, 2014 무려 5시즌 동안 강정호 선수를 지켜봤다는 겁니다. 물론 이게 최근 들어와서 2014년에는 좀 더 세밀하게 그를 분석했겠죠? 네, 분석했겠죠? 하지만 강정호 선수에 대한 존재는 이미 5년 전부터, 횟수로 따지면은 6년입니다, 여러분. 네, 그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강정호 선수를 지켜봤고, 그리고 궁금하죠? 2010년에 강정호를 알게 됐다. 그때부터 지켜봤다. 그렇다면은 언제부터 심각하게 이 선수를 영입해 대상에 올려놨는지, 또 이게 그냥 지켜보는 거라 얘는 이 친구는 좀 우리가 데리고 와야 되겠다,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러한 순간이 분명히 찾아오거든요. 예, 이 부분도 궁금했습니다. 그래서 다시 물어봤죠. 2010년부터 지켜봤다고 하는데, 그러면은 언제부터 진짜 심각하게 강정호를 영입 대상 리스트에 올려놨는지, 위시 리스트에 올려놨는지, 이 부분을 제가 물어보니까는 2013년 시즌 중이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존재는, 강정호에 대한 선수는 2010년부터 알고 있었고, 2013년 시즌을 지켜보는 중에 이 친구는 우리가 좀 데리고 와야 되겠다. 가능하면은 뭔가 움직여야 되겠다. 기회가 온다면 이 친구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. 제가 예전에 스카우트 일을 처음으로 하게 된 게 이제 2010년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되거든요. 그때 제가 신시내티 레드 국제 스카우팅 코디네이터로 이 아시아 한국 쪽을 맡았었는데, 그때 저는 상당히 기억이 나는 게 피츠버그 파이러츠 스카우트를 만났었던 기억이 납니다.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 친구는 왜 여기 와 있지? 피츠버그가 돈을 막 쓰는 구단도 아니고, 아시아권 선수가 영입 그때 거의 안 했던 것 같은데, 이 친구가 여기 왜 와 있을까? 돈 낭비 아닌가?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분명히 있었는데, 결국에는 그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하고 또 스카우트를 보내고 하면서 결과물이 바로 강정호 선수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정확히 타임라인을 파악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. 다시 말씀 짧게 정리. 2010년 강정호에 대한 첫 보고, 2013년 시즌 중부터 본격적으로 위시리스트에 이름을 올려놨습니다. 그리고 이제 움직였던 거였죠. 이게 바로 제가 처음으로 허닝턴 단장과 통화를 하면서 상당히 궁금했던 부분인데, 이게 좀 풀려졌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. 예,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, 오늘은 하이라이트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세 가지를 총 정리정돈을 해보겠습니다. 그렇다면은 이 스카우팅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, 그리고 도대체 몇 명의 스카우트가 왔다 갔는지,
또 누가 왔고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, 여러분? 예, 그래서 물어보니까는요, 총 4명의 스카우트가 한국을 찾아서 강정호 선수를 지난 2년 동안 지켜봤다고 하고요. 4명의 스카우트가 한 번 와서 강정호를 본 게 아닙니다. 수차례 봤다고 합니다. 다수의 스카우트가 수차례 봤다라는 뜻이거든요. A 스카우트가 한 번 보고 가서 그 다음에 B 스카우트가 한 번 보고 가고 C 스카우트가 한 번 보고 가고 D 스카우트가 한 번 보고 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A 스카우트가 한 번 또 와서 보고 B가 다시 또 와서 보고 C가 또 와서 보고 D가 또 와서 보고 다시 한 번 또 A가 또 와서 보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면서 많은 스카우트가 한 차례만 보고 간 게 아니라 아주 수차례 그를 지켜보고 또 그를 평가하고 그의 그를 쫓아다닌 거죠. 결국에는요. 이런 과정이 있었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나름 피츠버그 입장에서는 대형 계약이 대형 FA 계약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돈을 많이 쓸 수 없는 구단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크게 지를 수가 있었겠죠. 자,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다수의 스카우트, 구단 고위층, 좀 그 스카우트들 사이에서도 이런 조금 그 순위가 있거든요. 예, 물론 필드에서 막 열심히 뛰는 스카우트들이 있는가 하면 크로스 체커라고 해서 전체를 보는 그러한 스카우트들도 있는데 하여튼 다수의 스카우트가 와서 한 번씩 보고 간 게 아니라 여러 번 보고 갔다. 바로 이러한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. 자, 그렇다면은 마지막입니다. 닐 허닝턴 단장과의 그 대화 내용에서의 마지막. 오늘 이 팟캐스트에서만큼은요. 그렇다면은 그 그 스카우트들이 와서 영상도 찍어가고 스카우트 리포트도 한두 개도 아닐 텐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느냐? 물어봤습니다. 어떤 부분이 그 스카우팅 리포트에 도대체 뭐가 써 있었느냐? 라고 물어보니까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일단 상당히 스마트한 선수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고, 그리고 파워는 당연하고, 파워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고 또 가장 크게 매력을 느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실 거라서 길게 끌지 않겠습니다. 근데 이제 그 강정호 선수의 가장 야구 선수로서의 그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경기 경기 상황에서 그 대처하는 능력, 이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, 자,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는 뭔가 그 어려운 그 순간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구나. 라고 느꼈다고 합니다. 자, 그 뜻은 예를 들어 상대팀 투수가 나를 지금 상대로 몸쪽 공승부 또는 변화구로 승부를 하려고 하는구나. 그러면 그걸 빨리 눈치를 채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수차례 볼 수 있었다고 하거든요. 결국에는 메이저리그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롱런 하는 선수들 보면은요. 일단 이 선수의 약점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집요하게 파고들겠죠.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시기는 당연히 와요. 그런 일이 왔었을 때 이제 그런 상황에 대처했었을 때 그걸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이제 롱런 하는 선수들이고 대처하는 능력이 있는 그런 선수들이요. 유현진 선수도 마찬가지거든요. 솔직히 체인지업 잘 던지는 거 아니까는 이제 체인지업에 대해서 많이 메이저리그 타자들이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하고 예상을 하고 타석에 들어서면서 유현진 선수가 그걸 풀어내지 못했다고 할 경우에는 올 시즌 2년차 징크스에 푹 빠지는 거였죠. 하지만 고속 슬라이드를 꺼내들지 않았습니까? 커브볼도 좋아지면서 이렇게 상황에 대해서 상대팀이 어떻게 나를 생각을 하고 어떤 전략으로 나와 맞대결을 하느냐 이걸 빨리 캐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빨리 역으로 가든지 대처를 하는 거죠. 이러한 모습을 수차례 볼 수 있었고 또 스카우팅 리포트에 그런 게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그를 영입을 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30분 동안 통화를 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, 여러분들. 괜히 저의 칼럼을 광고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저의 칼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정돈을 해드리면요, 닐 허닝턴 단장 2010년부터 강정호 선수를 지켜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를 아주 세밀하게 지켜보기 시작한 것은 2013년. 그리고 다수의 스카우트들이 계속 한국 들락날락 했고, 그리고 가장 파워 이외에 알려진 거 이외에 이제 그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그 강정호 선수의 그 게임 운영 능력,
대처 능력 그리고 전략적인 그러한 모습 여기에 좀 점수를 많이 줬다고 합니다. 허닝턴 단장은 뭐 2007년부터 그 피츠버그 파이레츠 단장을 맡았고요. 여러분도 아시죠? 20년 동안 승리를 5할 뭐 포스트 시즌은 뭐 그거는 뭐 둘째치고 포스트 시즌은 뭐 가을 야구 뭐 그걸 떠나서 20년 동안 승률 5할을 기록하지 못했던 팀이 피츠버그 파이레츠 구단이었습니다. 하지만 그 구단을 2007년도에 맡아서 지난 2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. 포스트 시즌 가을 야구 완전히 그 흐름을 뒤바꾼 그러한 장본인이고요. 또 피츠버그 리빌딩을 이끌어냈고 이제는 뭐 가을 야구의 단골 손님이 된 그러한 피츠버그 구단의 단장입니다. 매사추세츠 주립대 출신이고요.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출신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크리스 안토네티라든지 이러한 그 클리블랜드 출신 그 단장들이 좀 꽤 있거든요. 그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뭐 하여튼 요즘 들어와서는 이제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단장 중에 하나거든요. 20년 동안 이 승리를 5할을 못했으니 한국에서 뭐 한때 그 유행어가 DTD 아니에요. DTD였죠. 뭐 메이저리그에서 한때 해당됐던 팀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바로 피츠버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일단 뭐 허닝턴 단장과의 대화 내용은 이렇게 정리정돈 해드리겠습니다. 강정호 선수에 대한 기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점 느꼈고요. 그리고 빨리 그가 지금 그 필드에 나서는 모습 보고 싶어하는 것 같아 보였고 뭐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뭐 저도 피츠버그는 결국에는 좋은 팀일 것 같아요. 강정호 선수한테는요. 좋은 스타팅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이제 다만 이제 그 피츠버그가 워낙 그 한인들이 많이 살지 않고 있는 지역. 제 동생이 그곳에서 거의 한 5년을 살아봤고 저도 PNC 파크를 자주 가봤기 때문에 그쪽 그 분위기 좀 아는데 상당히 좀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.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건데 그것 또한 강정호 선수가 잘 해결해야 되겠죠. 야구장은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야구장 가까운 곳에 한국 식당이 하나 있고 뭐 작은 그 슈퍼마켓도 아니고 조그만 그 슈퍼마켓 비슷한 그러한 그 한국 음식 파는 곳이 있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LA와 뉴욕과는 다르고요. 정말 미국 도시다운 백인들도 많고 뭐 흑인들도 좀 있고요. 그러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외로움만 잘 버텨낼 수 있다고 할 경우에는 저는 피츠버그가 상당히 강정호 선수에게는 좋은 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일단 뭐 이렇게 정리정돈하겠습니다. 허닝턴 단장 강정호 선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